자, 25번 문제 이제 들어가는데요. 25번 문제 별표 좀 하나 쳐놓을래요? 이제 비슷한 패턴이 몇 번 더 나옵니다.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뭐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이런 패턴이 오답률이 올라가는구나. 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좀 하나 알아두자. 첫 문장을 읽어봤더니 using a cast. 일단 단어는 좀 알아둘까 얘들아. cast가 기본적으로는 던지다의 뜻이에요. cast가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고요? 써놓을래 바로? 던지다. 됐지? 잠깐 이쪽 좀 볼게. 정리를 말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하지 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cast의 본 뜻이 뭐냐면 던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아는 단어 이거 알고 있니? forecast 뭐지? 뭔가를 예상하다. 왜? 이 for라는 접두사가 앞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앞으로 던져보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예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고 봐야지. 고개 아파? 조금 뒤로 밀르고요. 자, 그래서 forecast 그러면 예상하다. 그래서 우리 기상 그 날씨 예보해 주는 분들 뭐라고 했니? 기상 캐스터라고 부르잖아. 알겠지? 그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이건 쪽에다 쓰자. cast away라는 영화도 있었고 표현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뜻이 뭐야? 멀리 던져져 버린 거지, 맞니? 이게 표류하다의 뜻이에요. cast away. 그래서 우리끼리 발음으로는 톰 행크스, 사실 정확한 영어 발음은 톰 행크스가 주연한 2001년 영화 cast away라는 영화도 있어요. 수능 끝나고 꼭 한번 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는 대충 본 적 있나요? cast away? 대충은 이래요. 잘 나가는 왜? 스포.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건 얘들아 우리가 모나리자를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해서 모나리자를 봤을 때 감동이 떨어지진 않잖아. 그렇잖아. 스포일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것 같은데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도 있어. 예를 들어서 반전 영화 같은 거, 식스센스라거나 The Others라거나 Usual Suspect라거나 이런 영화들은 결정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이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는요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야. 변명 같다. 자, 그러니까 들어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보라고. 뭐냐면 되게 잘 나가는 페덱스의 이제 중국 쪽인가 그쪽 이제 지사들 거의 지부장급 되는 사람인데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악천후 속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기 페덱스 소유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게 몇 시간 만에 이게 운송이 된다 이걸 몸소 보여주려고 이렇게 쫙 날아가다가 이제 이 심한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비행기가 무인도에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 다 죽고. 근데 너무 완벽한 태평양의 그 무인도라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섬에서. 진짜 영화의 한 70%는 그냥 그 사람 혼자 나와요.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야. 알겠지?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구조가 되거든. 뭐 혼자 자살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온갖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구조가 되고 살아남았는데 그 사이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 이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니? 이미 자기 장례식도 치러줬고 자기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가 결혼했어요. 다른 남자랑.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만나러 가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진짜 그 감정이 참 복잡 미묘해요. 그런 다음에 영화 이제 이게 좀 재밌는 복선인데 그 페덱스에서 이제 그 짐이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택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택배 하나가 있는데 그 택배 하나를 끝까지 안 뜯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야. 이걸 배달해야겠다. 이것마저 내가 듣고 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구조가 되고 그 진짜 그 6년 이제 10몇 년 만에 그 물건을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배달을 해줍니다. 알겠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들어요. 그 영화는 도대체 우리 뭐 곡성이도 나왔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참고적으로 영화 감독이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품은 뭐가 들어있냐면 태양열로 충전이 되는 무선 전화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대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거. 영화상에 나오진 않습니다. 감독이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castaway 뜻이 뭐라고요? 멀리 던져진 거니까 표류하다.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cast 단어 마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이걸 제 첫 번째 여자친구랑 그 사귀던 여자친구 3년 사귄 여자친구랑 이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cast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동사로 쓰인 방금 본 것처럼 무슨 뜻이라고? 뭔가를 던지다의 뜻이야. 이제 똑바로 이해했지? 그런데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깁스란 뜻이 있어요. 깁스. 사실 이제 깁스란 표현은 독일식 표현이고요. 이 깁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캐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깁스가 이거잖아. 딱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 이런 어원인 거야. 내가 이걸 툭 던져 놓으면 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정해졌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캐스트에 무슨 뜻도 있다고요? 정해졌다. 그래서 고정시키다, 딱 고정시켜 놨다의 뜻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깁스의 뜻이 있고, 자, 영화나 드라마에 이번에 누가 뭐 됐다고 얘기하니? 캐스팅 됐다. 그것도 그런 뜻이에요. 딱 고정이 된 거니까요. 알겠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캐스트 무슨 뜻이 있다? 기본 뜻은 던지다.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깁스. 근데 깁스는 독일식 표현이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캐스트라고 한다. 알겠지? 우리말로는 석고붕대라고 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using a cast는 우리가 말하는 깁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됐지? 간다. 깁스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after injuring an arm, 그렇죠. 팔을 다친 이후에 깁스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고. 잠깐. 그럼 주체는 이거야. 우리가 깁스를 했을 때 네 뇌가 뭐 하게 되냐고요. 이게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여기요. 체크 좀 해줄래? 한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아하. 그럼 이 글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뻔히 보이네요.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이니까 읽어 내려오면서 실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특히 중후반부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뭐야? 중후반부 이후에 나오는 실험 결과요. 그렇지. 다 읽어도 좋긴 한데 포인트는 결국 실험 결과에 맞춰야 돼요. 그 생각을 이 질문에서 했어야 된다고요. 알겠니? 그럼 보자. 우리 뇌가 shift quickly 아주 빠르게 변한대. 그래서 뭐 하려고? 적응하려고. 그럼 이게 되면 우리 뇌가 그 팔 부러진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뭐 한다? 적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겠지. 알겠지? adjust. 그 다음에 이 적응하다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같은 표현으로 선생님이 테일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같이 알아두자. 이것도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리는데 하나 더 추가 좀 해드릴게요. 테일러. 이 또 테일러도 어원이 있죠. 원래 테일이 뜻이 뭐야? 원래 테일. 꼬리죠. 이게 그 미국 애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미국 애들 고유의 정장 가운데서 이 남자들이 입는 정장인데 제비꼬리처럼 뒤에 길게 끝에 단이 이렇게 되는 이제 연미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옷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꼬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 길이를 조절해주는 그 재단사를 테일러라고 부른 거야. 이 옷의 꼬리를 조절해준다 그래서. 테일러는 명사로는 뭐라고요? 재단사인데 동사로는 그러니까 그 재단사가 하는 일이 뭐야? 옷 길이를 조절해주잖아. 그래서 동사로는 이게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놓칩니다. 동사처럼 안 생겼잖아. 알겠지? 그래서 adjust와 같은 뜻이니까 이것도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려요. 다시 돌아와서 간다. 그럼 우리 뇌가 빠르게 적응을 한다는 거야. 조절을 한다는 거야. 그 부러진 상황에. 두 번째. 자, 더. 다 단어 알고 있죠? 더 뭐 하대? 둔하고 우둔하대요. 그런 외부의 뭐에? 자극에. 그러면 1, 2번은 정반대 얘기지. 그렇잖아. 석고붕대를 했더니 1번이 답이면 그 부러진 상황에 빠르게 적응을 한다는 거고 2번은 그 석고붕대를 해가지고 그 외부 자극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좀 우둔해진다는 거니까 얘는 서로 상대 개념인 거지. 알겠지? 이런 거 잡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 transmit, 전달을 하는데 이게 또 포인트네. 어떤 정보? 잘못된 정보. 그럼 생각해봐. 내가 팔이 부러져서 석고붕대를 했는데 우리 뇌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내가 팔이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겠니? 팔이 지금 부러져서 석고붕대를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얘기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문제 풀 때. 근데 내가 너희보다 엄청난 천재니? 영어만 좀 더 잘하는 거지. 사고는 너나 나나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어. 팔이 부러져서 석고붕대를 했는데 우리 뇌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대. 그럼 내 뇌가 팔 부러진 걸 인식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겠지. 누가 공 던지면 하고 갑자기 두두둑 하면서 더 부러지고 뭐 이런 거. 이해됐지? 네 번째.
자, retain 하게 되면 보유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기억을 또 이게 핵심어네. 어떻게 보유한대? 비효율적으로. 그럼 이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뭔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정보 처리가 뭐해진대? 느려진대. 그럼 잠깐만. 5번은 3번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야. 이건 정보를 빠르고 뭐 느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잘못 전달한다는 거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고 이건 그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됐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줄줄줄줄 읽는 거는 내가 별로 권장하지 않을게요. 네 시선을 중후반부 이후로 돌려서 각 문장의 한 두어 문장 정도 특히 마지막 한두 문장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나만 보이니? 이게 목적을 갖고 읽으면 보인다니까. 알겠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광펜. 잠깐 빠뜨렸네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인데 하나 더. 고개 들어봐. 하나 더. 실험 결과로 글이 끝나지 않았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잠깐 넘겨줄래?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갑자기 뭐가 나오니? 인용구가 나오죠. 그럼 거기 잠깐 들어볼래?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쓰세요.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이 뭐 실험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실험한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좀 더 친절한 글은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이거야 하면서 무슨 점? 시사점. 그래. 그럼 되게 친절한 글인 거라고. 결과만 보고 못 알아먹을까 봐 시사점까지 준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결과 부분만 빠르게 볼게요. 일단 결과 부분 보고 시사점 볼게요. 다시 앞화면 갑니다. 발견한 것은요. 회색과 흰색 물질, 그 좌뇌에 있는 그것의 물질이 양이 감소했대 10%가량. 선생님 좌뇌에서 흰색과 회색의 물질이 감소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몰라. 넘어가. 반면 회색과 흰색 물질, 우뇌의 물질은 뭐 했대? 그 크기가 증가했대. 그거 굉장히 친절한 글인 거라고요. 이 결과를 보고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걸 안 거야. 글쓴이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갑니다. 쫄지 마시고요. 형광펜. 이 빠른 구조적인 변화는 다시 한번 우리 뇌의 구조가 빠르게 뭐 했다고? 변했다고. 좌뇌 우뇌의 양이 뭐 하여튼 무슨 회색 물질을 흰색 물질의 양이 빠르게 변했다는 거잖아. 이 양이 뇌 속에서 이런 빠른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가 관련되어 있대.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대.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우뇌에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되니? 그럼 내 팔이 부러져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재빠르게 인지를 하고 내가 왼손이 부러졌으니까 오른손이 부러졌으니까 오른손에서 어느 손으로? 왼손으로. 그렇지. 그 처리하는 능력을 빨리 보내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선택지 가볼까요? 우리네가 빠르게 뭐 한다는 거야? 적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1번이죠. 되니? 내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오답 간 걸 보면 2번과 3번으로 간대. 미치겠어요. 2번은 우리 뇌가 외부 자극에 둔해지는 거 전혀 안 나왔거든. 3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 그냥 이건 네가 정치 없이 헤맨 거야 그냥. 알겠지? 이건 뭐 오답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집중할 때를 놓친 거밖에 안 돼요. 됐어? 실험조사 연구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더 친절한 글은 시사점까지. 넘어가자. 26번. 이것도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보자고요. 26번 문제는 거기 좀 들어봐. 이게 전형적으로 빈칸 바로 뒤가 근거가 아닌 패턴이야. 다시 한번 전형적으로 어떤 패턴이라고? 빈칸 바로 뒤가 근거가 아니라 근거가 좀 떨어져서 나온 패턴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 봐. 일단 빈칸에 먼저 집중한다. 소위 말하는 모차르트 효과는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차르트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뭔지 모를까 봐 뭐 읽어나 보자.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를 뭐하게 해줄 거다? 더 똑똑하게. 해서 어릴 때 뭐 그 태교하고 하면 뭐하니? 너희 어머니도 다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죠. 자, 모차르트 음악 뭐 태교 음악으로 듣고 하잖아. 그래서 그 모차르트 효과는 소위 말하는 이 효과는 좋은 예래. 뭐의 좋은 예냐고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모차르트 효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야. 근데 무슨 예냐고요? 근데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왔지. 미디어에 의해서 뭔가 된 한 예야. 근데 뭐 또 밑에 별표 치고 나왔네요. 하이프가 뭐라니? 과장 광고예요. 과장 광고를 통한. 그럼 벌써 여기가 이게 느껴지잖아. 그치? 특히 과학 조사에 의해서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과장 광고에 의해서 뭐 된 참 한 가지 좋은 예래요. 근데 출제자가 사악하면 1번, 2번까지 전부 다 나쁜 말을 넣을 거예요. 뿔마만으로는 안 풀리게. 이건 그런 계열이었어. 볼래? 1번. 선택지를 빠뜨렸네요. 잠깐만요. 넘겨줄래요? 다시. 네. 잠깐 선택지 보고 올게요. 자, 유대감을 보여주는데 선생님 유대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들아, 유대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근데 속지 마.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이 뭐 된 거다? 과장된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면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 애가 똑똑해질 거야. 근데 에이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좀 과하게 좀 이 유대감이 너무 과하게 된 거야. 그 좀 안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라고. 됐지? 두 번째. 진정한 과학적 이노베이션, 혁신인데 그게 그 과학적 혁신이 뭐 된 거야? 버려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면 모차르트 효과라는 건 진짜 엄청난 그런 과학적 발견인데 혁신인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니까 답이 아니지. 왜? 사람들은 모차르트 효과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고 태교음악으로 그걸 쓰고 있잖아. 근데 이걸 뭘 버려지고 있어 그게? 알겠니? 사실 천천히 분석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 번째. 자, 과학적 발견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예시로 뭘 든 거야? 이게 답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애가 더 똑똑해질 거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뭐 된 거야? 왜곡된 거지. 그렇죠. 가능하죠. 그럼 이게 답이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모차르트 음악 들어도 애는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 움찔하지 말고. 네 번째. correlation. 뭐 상관관계인데 이유 그러면 안 돼. reason 무슨 뜻이 있어? 추론.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추론이야. 추론과 음악 사이의 상관관계가 서로 뭐 되고 있다? 거부되어지고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거부되어지고 있다. 됐지? 다섯 번째. convergence는 뭐야? convergence는 좀 외워라. convergence 그러면 뭔가 서로 함께 합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 그래서 혹시 기술과 어떤 과학의 융합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전부 다 convergence라고 해요.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음악과 생리학의 그런 컨버전스, 융합이 가능해졌다는 거니까 5번은 절대 가면 안 돼.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근데 빈칸 다시 봐봐. 빈칸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과장 광고에 의해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빈칸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5번으로 좀 갔거든? 10%대 정도? 그럼 이건 뭘 전혀 못 잡고 출발한 거야? 뿔마 자체를 아예 안 잡고 출발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앞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간다. 그럼 이제 이게 빈칸 바로 뒤인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힌트가 바로 뒤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봐. 그 모든 건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뭐 했대? 보고했대. 고개 들어봐. 나한테 배운 대로 얘기해봐. 연구원들이 보고했으면 이건 인용이지.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죠. 그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인용으로 글이 출발을 하면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거나 동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하거나 반박하거나. 이 생각이 들었어야지.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연구원들이 보고한 내용이야. 글쓴이의 내용이 아직 아니야. 뭐라고 보고했냐? After exposure to a selection of Mozart music. 모차르트 음악의 좀 일부 그 한 부분을 노출시킨 이후에 대학교 학생들이 보여줬대.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뭘 보여줬대? 증가했대. 선생님 스페이셜이 뭐예요? 뭔지 모르면 넘어가. 근데 앞으로는 왜요? 이게 공간의란 뜻이야. 되니? 공간 추론 능력에 있어서 증가를 보여줬대. 약 한 10분 정도. 됐어? 라고 어떤 보고를 한 거라고요. 막 직소 퍼즐 문제를 푸는데. 알겠지? 그럼 너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박하는지. 형광펜. 여기 이제 필자 의견이 나오네. 명령문이잖아. Note. 주목해라.
우선 주목해라. 그 연구가 was done. 이루어졌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대학교 학생들에게. 누가 아니라? not infant. 애들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The effect. 그 효과가 was very brief. 매우 뭐 했다? 짧았다. 아까 몇 분 증가했대? 공간 지각 능력이 10분 증가했대. 그럼 이건 고개 들어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결과를 가지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라고 알려진 거지. 그럼 다시 선택지 가봐. 그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과장된 거야? 아니지. 뭐 된 거야? 과학적 발견이 왜곡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그럼 이거 너한테 실험 결과 하나 보고 모차르트 음악 얘기를 하나 보고 무슨 화시키라는 얘기야? 일반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서두 얘기했다시피 약간의 함정이 있었다면 빈칸 바로 뒤가 힌트가 아니었고 조금 떨어져서 나왔다고. 그럼 이런 패턴이 뒤에 또 나와요. 알겠지? 그럼 이제 한 번 더 빈칸 추론 문제에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이번 게 또 하나 할 수 있네. 바로 뒤가 뭔가 일반론이 나오건 올드 인포메이션이 나오건 통념이 나오건 실험조사 연구의 과정이 나오건 좀 떨어져서 힌트가 나오는 경우 그 중간 과정에 오답이 좀 가게 된다더라. 그런 건 좀 조심하자.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답 5% 정도 간 친구, 10% 정도 5번 간 친구들은 뿔마 자체를 못 잡은 거고. 자, 4번 간 친구들은 보기 들어봐. 거듭 얘기합니다. 예시는 예시라고요. 빈칸 첫 문장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모차르트 음악은 빈칸에 가장 좋은 예다라고 했지. 그 음악은 절대 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시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답 분석 다 해드렸습니다. 넘어가자. 27번. 자, 27번 옆에 플러스 25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앞에 풀었던 25번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첫 문장 딱 보면 체크 좀 해줄래요? 느낌 오지?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뭐? 실험, 조사, 연구한 글이구나.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됐어? 간다. 나도 처음 알았어, 얘들아. 정치 과학자들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환경심리학자 무슨 정치 과학자들도 있구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뭘 했대? 실험을 했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런데 빈칸에 긍정적인 효과요. 그러니까 빈칸이 긍정적인데 무엇에 요구한지는 아직 모르겠어. 선택지 가보자. 1번 diversity. 무슨 성? 다양성. 그럼 잠깐 내가 여기까지 요구하면 너무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 니네가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 다양성이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하겠지. 그러면 실험군 대조군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니? 하나는 다양한 애들. 한쪽은 똑같은 애들. 그렇지. 안 다양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 그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추론이야. 이게 답이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게 답이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게 제2화되는 거야. 별다른 거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이게 답이면 똑같은 애들 나오고 한쪽은 안 똑같을 다양한 애들 나오고. 됐지? 두 번째. 무슨 성? 창의성의 긍정적인 효과. 그럼 이건 한쪽은 창의적으로 하는 애들. 그럼 한쪽은 안 창의적으로 하는 게 뭘까? 안 창의적으로 하는 거. 하던 대로 하던 거. 예전 방식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맞지? 세 번째, equality. 뭐의 긍정 효과? 평등의 긍정. 그럼 한쪽은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한쪽은 여자가, 남자가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래요.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 발언이 성차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말 또 여학생이 많으니까.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사람이란 말을 넣었을 때 이상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알겠지? 여자가 어디 밤늦게 다니고 그래? 를 사람으로 바꾸면 사람이 왜 이렇게 밤늦게 이상하죠. 그럼 성차별이야. 알겠지? 여자가 그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 사람이 살림이나 하지 운전을 하고 그래. 이상한 거야. 알겠습니까? 다만 성차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만 신체적인 서로 어떤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지.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거고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네일 아트 하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하지만 남자 중에서도 네일 아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카메라맨 중에 여자가 왜 없니? 그게 성차별이야? 아니지. 그 몇십 킬로 나가는 카메라를
여자가 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성차별과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어쨌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여자가 자리에 남자가,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그 울고 그래. 사람이 왜 울고 그래? 이상한 거야. 그럼 성차별. 알겠지?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면 한쪽은 평등한 쪽으로, 한쪽은 막 차별을 두는 쪽으로. 됐지? 네 번째는요. familiarity 뭐야? 익숙함. 그럼 이제 뭐 이제 뻔히 오잖아. 하나는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 한쪽은 새로운 것들, 처음 보는 것들. 다섯 번째는요. practicality. 실용성인데 실용적이다의 가장 상대 개념이 뭘까요? 비실용적인 거? 이론적인 거요.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그렇지. 되니? 그다음 참고적으로 하나 더. 이것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점은 거지 같지는 않았는데 practical English writing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영문과 4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제가 3학년 때 들었습니다. 알겠지? 영문과도 아닌 내가. 번역해봐. 실용 영장문 수업 시간이에요. 박살이 났어요. 제가 D인가 받았어요. D. 근데 첫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교수님께서. 원어민 교수님이었거든. 이름이 약간 왕자 느낌이 에드워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에드워드 하여튼 그런 느낌. What is the most practical valu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가치는 뭐죠? 애들이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하죠. The answer is very easy. It's money.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게 아니라 the most practical value. 알겠지? 가장 실용적인 가치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하면 돼. 너희도 앞으로 실용적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관련되었어야 돼? 그 말은? 알겠지? 그거 참 실용적이네. 돈이 되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배우고 나서 실용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상황에 돈이 된다는 말을 넣어봤더니 말이 돼. 알겠지? 그럼 여기도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걸 하면 한쪽이 돈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한쪽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것만 나오는 거고.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보다시피 그 실험에서 저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 결과. 내가 넘기기 전에 너네가 먼저 찾아봐. 그러한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 이후에 각 문장의 주어 동사를 보면 보인다고. 이걸 우리가 스캐닝이라고 해. 훑어읽기. 보이니? 그래.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보이지? But what he found. 형광펜.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그럼 이게 결과겠죠. 더군다나 무슨 급 떴니 얘들아? 비교급 떴지. 일반적으로 비교급은 어디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앞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형광펜. 잘 봐. 한 그룹이 made up of some smart agents and some not so smart agents. 끝났네. 똑똑한 애들하고 좀 안 똑똑한 애들로 구성된 그 그룹이 더 잘했대. 고개 들어봐. 안 보고 얘기해봐. 누구보다. 보긴 보겠지만 안 보고 얘기해봐. 누구보다. 뭐 한쪽으로만 구성된 그런 그룹보다. 이거겠지. 뒤에 볼래? A group made up just of smart agent. 그렇죠. 그냥 똑똑한 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보다 똑똑한 애, 멍청한 애, 덜 떨어지네 이렇게 모아놓은 그룹이 더 잘했다고요. 이 실험군 대조군 결과를 보고 선택지 가보자. 뭐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실험이니? 다양성이지. 그렇지. 정답 1번. Diversity요. 그럼 25번 패턴하고 동일하게 푼 거 느껴집니까? 앞에 뒤에 이렇게 넘겨서 살짝 봐봐. 25번 문제와 27번 문제 풀이 패턴이 완벽하게 동일했다고요. 알겠지?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너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제발. 이상한 거 가지 마시고.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이게? 되게 이렇게 골고루 퍼지기도 힘들잖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냥 쭉 읽어 내려왔다는 뜻이고 매력적인 오답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어디 포인트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전혀. 알겠지? 넘어가. 28번. 별표 3개. 이게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앞 페이지에서 본 26번과 비슷한 패턴인데 그거보다 좀 더 응용된 패턴이야. 이건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어요.
알겠지? 미안한데 그리고 참 매력적인 오답 말고 딴 거 가서 틀린 친구들은 이제 아직 개념이 좀 없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잡으시고요.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선생님은 이거 빈칸만 읽고 일단 문제 정답이 나왔거든.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너보다 영어를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 이 부분이 근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빈칸 뒤에 뭐가 붙으면 컴마가 붙으면 이 자체가 빈칸에 대한 하나의 뭐다 강력한 근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이 문장 안에 지금 이게 떴지. while 떴죠. 우리 잠깐 정리 좀 해볼까? 또 언제 하겠어? while 세 가지 뜻 정확히 알고 있니? 얘기해봐. 우리가 아는 뜻. 뭐 하는? 동안에. 좋습니다. 이건 말로만 할게요. 첫 번째 뭐 하는? 동안에. 두 번째 반면에. 자, 그 뜻으로 쓰일 때는 whereas와 같은 뜻이지. 됐지?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놓치더라. although 뜻이 있다. 그럼 뭐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2번과 3번의 뜻으로 쓰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접 대조 장치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하다 그래서 뒤쪽을 강조하는 강력한 뜻이 된다고요. 알겠지? 정확히 잡아놓으시고요.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여기까지 잡아볼까? 얘들아, 동안에란 뜻을 가진 게 while은 접속사지만 참고적으로 똑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 뭐가 있니? during이 있지? during은 뒤에 뭐가 나오니? 명사가 나오죠. 됐지? 뭐 나온 김에 끝까지 한번 달려보지 뭐. 나온 김에 여기까지가 끝이야. 거기 들어봐. during도 뭐만은 동안이고 for도 동안인데 얘네 둘은 둘 다 전치사야. 얘네 둘은 어떻게 구별해? during은 그렇죠. 뒤에 보통 사건 개념이 나와요. 근데 for는 뒤에 뭐가 나와? 시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수치를 포함한 시간 개념이 나오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은 전치사지만 얘네 둘 구별은 이렇게. 물어볼까? 겨울방학 동안이라고 할 때 during the winter vacation이야? for the winter vacation이야? during the winter vacation. 자, 3년 동안 그러면 for 3 years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요. 뭐 다 잘 알고 있네요. while은 이거면 끝. 앞으로 영원히. 되니?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간다. 나는 자 이걸 의역해서 약간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의역이 돼 있어요. 근데 뭐 문제가 있다 이래도 돼요. 자 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SNS, 소셜 네트워킹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가 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인지 이거까지 해둘까? 해주자. 언제 하겠어? 잠깐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이거 하고 가자. 저기 왜 빙이 왔는지 알겠니? 느닷없이. 여기 보세요. 또 언제 하겠어? 지금 하자. 여기 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 잘 하죠?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써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써야 돼요? ing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건데 동명사를 쓸 상황이 되면 동명사를 쓰는 게 맞지. 되니? 그런데 그냥 ing를 쓰게 되면 이 ing라는 동작을 누가 한 거냐면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했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I am proud of passing the exam. 무슨 뜻이니? 나는 자랑스럽다. 그 시험에 통과한 게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나고 통과한 것도 누구야? 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이번에 시험 통과했다며. 자랑스러워. 자식. 자랑스러워하는 건 난데 시험에 통과한 건 누구야? 그녀잖아. 그녀. 너. 그래 너라고 할게. 너. 되니? 그러면 영어에서 ing한 동작이 문장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가 아닐 때 흔히 얘기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요. 더 간단하게는 여기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집어넣어서 마치 주어처럼 취급을 해준다고요. 되니? 그럼 여기다가 you나 내지는 you were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주어처럼 인지해줘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네. 독해를 하다가 ing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나오면 주어처럼 번역해. 번역해봐. 나는 자랑스럽다. 네가 시험에 통과한 게.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다시 여기 봐. 나는 좀 걱정이 있다.
문제가 있다, 불만이 있다. with ing인데 얘가 중간에 낀 거야. 그냥 ing를 써버리면 빈칸한 것이 누가 빈칸한 것이 돼버려? 내가.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면 무슨 뜻이 돼버려? 나는 불만이 있다. 내가 나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ing한 동작이 방금 말했다시피 주어가 아니니까 여기 앞에 목적격을 넣어준 거야. 그 해석 그냥 뭐처럼 해? 주어처럼. 해보자. 나는 좀 문제가 있다. 걱정이 있다. 불만이 있다. 각각의 우리가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SNS 이런 사이트들이 1번. 그럼 이제 다시 대상이 누군지 잡았어? 대상이 누구라고? 빈칸에 들어간 것이 누가 이런 게 걱정이고 불만이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페이스북이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은 SNS가 아니잖아. 그지?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페이북 인스타 또 뭐 하니? 트위터 그래 이런 것들 다 하나 보네요. 싸이월드 그러면 아재니? 나한테 SNS나 싸이월드인데 알겠어요. 자 초딩 때 하지 않았나? 싸이월드? 지금 흘리는 것은 눈물 뭐 이런 거 있잖아. 담배 연기 이렇게 푸 하는 거 하면서 이것은 나의 고독 뭐 이런 거.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1번 시큐리티가 뭐야? 보안. 그렇죠. 보안에 그런 관심이나 걱정이 있는 게 나는 불만이다. 되니? 보안 문제가 있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에 있는 게 나는 걱정이고 불만이다. 좋아. 세 번째 모두에게 그럼 잠깐만 2, 3번은 서로 상대 개념이네. 2번은 좀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 있다는 게 불만이라는 거고 3번은 뭐야? 모두에게 너무 열려있다. 왜 이렇게 다 이것저것 다 보니 이렇게. 됐지? 네 번째 통제되는 거. 당국에 의해. 자, authority 그러면 권위자라는 뜻도 있지만 당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이면 그러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보통. 알겠어? 정부에 의해 통제당하는 게 나는 걱정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이런 것에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언론 조작을 할 수도 있죠. 그지? 다섯 번째 간과되는 게. 자, 누구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나온 김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제발 좀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The elderly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e old라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노인네들, 늙은이들이라는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 간과되는 게 난 좀 불만이다. 그럼 이제 뭐 이것만으로 끝나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왔다고요. 형광펜. 다 기능적이지만 이 뒤가 하고 싶은 얘기야. 다 기능적이지만. 그럼 여기서 대의는 뭐야? 여기서 대의는 뭐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거잖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뭐 한 게 문제인지. 근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그럼 여기가 힌트겠지. Not playing with one another. 다른 것들하고 그렇게 뭐 하지 않는 게 함께 놀지 않는 게 나는 걱정이래. 그럼 답 나오지. 다른 애들하고 놀지 않는데. 거기 들어봐. 니네가 뭐 트위터 한다고? 네가 안 해? 알았어. 한다 치고 네가 트위터를 해. 근데 네가 트위터를 글을 써놓고 너는 페북 하지? 네가 페북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이 언제 오나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물론 이제 연동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발은 몇 번이야? 2번이지. 근데 이건 빈칸만 지금 읽은 거고요. 그 뒤에 근거에서 함정이 나왔어요. 빈칸 바로 뒤에 봐봐. 형광펜. 이메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얘들아. 이메일이 SNS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예요. 빈칸 바로 뒤에 SNS의 사례를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뭐의 사례를 먼저 보여준 거라고요? 이메일을 먼저 한 거야. 그렇지. 자, 너 이메일 뭐 써? 네이버. 너는 뭐 쓰니? 안 써요. 안 써. 자, 난 다음을 쓰거든. 근데 봐. 왜 다음을 쓰는 게 자, 네가 나의 이메일로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나한테 와 안 와? 오잖아. 이게 뭐야? 메일 간에 서로 뭐가 되는 거야? 공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니?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어느 사이트에 메일을 쓰건 다 공유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SNS의 사례잖아. 알겠지? 이 문제를 별표 3개 친 이유가
한참 떨어져서 이메일 얘기가 끝나고 SNS 사례로 넘어가는데 심지어 연결사도 생략됐어요. 그 다음 문장 봐봐. 형광펜. That is not the case with social network. 여기 social network 얘기가 나오고 생각해봐. 자, 일단 케이스부터. 케이스에 무슨 뜻이 있지? 진실인 것, 사실인 것. 몇 차례 얘기했어. 몰랐으면 써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앞에 연결사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렇지. 근데 그 그러나가 뭐 된 거야? 생략된 거야. 근데 니네가 이 앞에까지 읽었던 이메일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3번이 오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빈칸에서는 분명히 누구의 사례를 묻고 있었는데 SNS의 사례를 묻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메일이 나온 순간 이메일 얘기가 왜 나왔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나름 함정 문제였다고. 알겠어? 그래서 보면 형광펜. 내가 오직 마이스페이스에 있다면 그리고 만약 네가 어디에만 있다면 페북에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없다? interact, 상호작용할 수가 없다. 다시 선택지 가보자. 빈칸만 읽어도 답은 나왔지만 오히려 뒤에 예시가 함정이었던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요. 근데 오답은 보다시피 3번으로 20% 넘게 갔습니다. 알겠지? 한 번 더. 이건 어떤 교훈을 주는 문제라고요? 첫 번째, 빈칸에 집중해도 특히 빈칸 뒤에 컴마 찍고 부연 설명이 나오면 거기 자체가 근거가 된다. 두 번째, 빈칸 바로 뒤에 예시가 힌트가 아닐 수도 있다. 힌트가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다. 좀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 됐죠?